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전쟁은 없었으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는데 이 시기를 냉전이라 부릅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구의 여러 국가들을 위성국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1948년 유럽이 아닌 아시아 우선 정책으로 체코의 공산 쿠데타, 서베를린 봉쇄 등을 실시하며 서방의 관심을 끌며 한편으로는 중국 내전에 개입하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등을 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일본군을 공략하기 위해 각각 남과 북에서 진격하기로 합니다. 미군과 소련군은 한반도의 중간인 북위 38도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38선을 중심으로 소련이 북측을, 미국이 남측을 분할 점령하기로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대립은 격화되었고 38선 부근에선 이미 수차례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작은 반도는 두 개 정부가 양립하기엔 너무나도 비좁았습니다. (8.15) 해방 이후 국내 정세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정치 활동을 방임한 결과 무려 248개의 정당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정치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으며 1946년 1월 남조선 노동당이 결성, 사회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동식 동, 예, 말치산의 세 가지 각오를 말해보시오. 예.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탈린은 북한의 무력 남침보다는 남한 내 빨치산 무장봉기에 의한 공산화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로당은 9월에 남한 각 도시에 경찰서와 관공서, 군사령부의 공격과 같은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해방 이후 이 땅에선 작은 갈등의 불길이 피어올랐고 마침내 그 불길은 모든 걸 집어삼키고 맙니다. 저 평산 양반 나오시오이. 빨갱이 자원에다 쫓겨났잖소. 아주는 빨갱이들한테 소줬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준 것이 아니오, 뺏어간 것이오, 뺏어갔다는 아저씨. 인민을 배반하고 악질 반동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아직 반동 숙청을 못해본 대원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한편 당시 북한의 병력은 남한의 2배였으며 남한이 보유하지 못한 전차 여단까지 조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폭격기, 그리고 포격까지. 당시 북한은 병력, 장비 등 전투력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했었습니다. 오늘 15일 미명 38선 전역의 북한 캐나다 1950년 6월 25일 포격이 시작되고 북한은 남한을 침략합니다. 이전의 소규모 전투와는 성격이 다른 전면전이었습니다. 서울이 점령되며 남한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과거 중국 공산화에 미국이 개입을 포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남한의 공산화를 두려워한 미국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북한군에 밀려 후퇴한 유엔군은 8월 초에는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기에 이릅니다.
전선의 상황이 너무 급해 학도병 등으로 신병을 받아도 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겨우 3-4시간 기본적인 훈련만 받고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한편 반격의 거점으로 메가더는 인천항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Initiate Operation Chromite. 인천에 상륙한 10군단은 곧바로 서울로 진격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 해병대가 인천 상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낙동강 전선에 우리 군도 총 반격에 나선다. 뒤이어 서울을 수복한 연합군은 북진을 가맹키로 하고 평양까지 진격합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못마땅해 했고 첩보에 따르면 45만의 중국 공산군이 압록강 너머에서 언제라도 진격할 기세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를 무시한 결과 연합군은 다시 궁지에 몰립니다. 완전한 승리가 눈앞이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연합군은 다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1951년 1사후퇴로 서울의 주인은 다시 바뀌었으며 중공군은 경기도 평택까지 밀고 내려왔지만 다시 유엔군이 반격에 성공, 3월 1일 다시 서울을 되찾았으며 여세를 몰아 38선을 회복하였습니다. 어느덧 양측 모두 희생뿐인 전쟁에 지쳤으며 전선은 교착 상태에 놓입니다. 더 이상 병사들의 희생을 감수할 수 없었던 유엔군은 1951년 6월 말 공산 측의 정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공산 측이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평화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협상이 어려웠던 것은 서로가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Like this line,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has to be drawn 1 centimeter above 0.5 kilometers.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또 결렬되겠고. 협상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전선에서 긴장감은 높아져 갔고 1951년부터 53년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전선에서는 뺏고 빼앗기는 접전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 하나의 고지라도 더 점령하려는 양측의 욕심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지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협정이 완료되지만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2시간 이후에서야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한국전쟁 3년 동안 3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다치고 죽고 실종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다리 위에 피난민이 꽉 찼어요. 잔소리 말고 빨리 끌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야, 이 개새끼야!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일 거야! 난 못해! 명령이다. 우리 민족은 이 작은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린 모든 분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